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다중 클래스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신경망을 구축할 건데요. 이를 위해서 소프트맥스 회귀 모델을 가져다가 그 신경망의 출력 레이어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두 개의 클래스만을 갖는 필기 숫자 인식을 수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 신경망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출력단에서 그 0과 1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0부터 9까지 10개의 클래스로 손으로 쓴 숫자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 출력단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새로운 출력 레이어를 우리가 그 출력단에다가 갖다 붙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적이 있었던 소프트맥스 출력 레이어가 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걸 소프트맥스 출력이다 또는 출력층이 소프트맥스층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 신경망이 동작하는 방식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단 그 입력 특징 벡터 X가 들어가서 첫 번째 층의 액티베이션 값 A1이 계산되고요. 두 번째 층의 액티베이션 값 계산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출력단의 액티베이션 값 A3를 계산하는 방법에 이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0개의 말하자면은 그 유닛을 갖고요. 1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노드가 10개다 보니까 10개의 값이 계산돼야 되고 이 10개 하나하나에다가 액티베이션 값이 계산되기 전에 우리가 G1부터 G10까지 10개의 G값이 계산되어야 됩니다. G1의 계산은 W1.product 이전의 액티베이션 값인 A2와 그 dot product 다음에 B1을 더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그 노드에 해당되는 G값, G2, G3, up to G10까지 같은 방식으로 이전 액티베이션 그 벡터와 그 해당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 매개 변수 W와 덧 프로덕트 한 후에 B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같이 G값이 계산된 후에는 그 G값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액티베이션 값이 이런 식으로 A1은 2의 G1승 나누기 2의 G1승 더하기 2의 G2승 up to G의 10승까지의 즉 10개로부터 얻어진 그 값의 G값을 다 액티베이션 함수에 말하자면 익스포넨셜 함수의 지수에 넣은 거를 더해줘서 우리가 나눠주는 방식으로 구하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했었습니까? 즉 주어진 특징 벡터, 인풋 특징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1번 라벨일 확률이 말하자면은 A1이고요. 마찬가지로 A2, A3 돼서 up to A10까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해지면은 그게 바로 그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 출력단에서의 액티베이션 값 계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성을 좀 기해주기 위해서 이 그 G값이나 액티베이션 값이 이 레이어 3 세 번째 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슈퍼스크립트 3을 브래킷 3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좀 더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즉, 그 G31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층의 첫 번째 노드에서 계산된 G값이고 G31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층의 첫 번째 노드에서의 말하자면 액티베이션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소프트맥스 층은요, 때때로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화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그모이드 함수나 렐로나 선형 같은 경우에 다른 활성화 함수와 비교해서 이 소프트맥스의 활성화 함수는 좀 특이한 점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그모이드나 아니면 렐루나 선형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와 같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사용한 것처럼 그 Z값이 주어졌을 때 액티베이션 값은 해당하는 G값만 영향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즉 A1의 그 값은 G1의 값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값이 결정되고요. A2는
G2 값에 의해서만 이 값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함수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은 그 A3라는 어떤 특정한 값이 우리가 주어질 때 사실은 그 G1부터 G10까지의 모든 값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 모든 값이 그러자면은 그 A1의 값을 계산할 때도 쓰여지고 A2에도 쓰여지고 A10을 구할 때도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모 부분이 모든 그 exponential 그리고 G의 1부터 G의 10까지 모든 값이 사용되기 때문에 즉 좀 그 독특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액티베이션가 하나를 구할 때도 모든 다른 그 소위 액티베이션에 사용되는 G 값이 같이 얻어져야 그것을 가지고서 복합적인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를 텐서플로우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맥스 회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코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코드의 샘플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텐서플로우 상에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델을 명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로스 함수를 정의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훈련을 진행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물론 당연히 필요한 패키지를 가져오는 단계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모델을 구성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시퀀셜로 3개의 층을 이렇게 쌓아 넣었습니다. 25개의 유닛을 갖는 댄스층 하나, 15개 갖는 두 번째 댄스층 하나, 출력단은 10개의 아웃풋을 내야 되기 때문에 10개의 유닛을 갖는 댄스층이 나오고요. 그리고 렐루 그 히든에 사용하던 것과 똑같고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출력단에서는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이 사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모델을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에 관한 그 로스 함수를 정의할 때 약간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아마 바이너리 그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썼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길죠. 이름이 스팔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름의 로스 함수를 씁니다. 이 이름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카테고리컬이라는 크로스 엔트로피는 똑같이 로그, 마이너스 로그 썸씽을 쓴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카테고리컬이라는 거는 0,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숫자를 범주형으로 우리가 그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컬 그러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스파르스라는 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로스 함수를 계산할 때 10가지 중에 10개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개씩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타겟 레이블에 해당되는 그거 하나씩 계산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스팔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함수를 가져다가 물론 케라스의 로시스라는 그 라이브러리 들어있는데요. 모델 컴파일 할 때 로스를 그렇게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하는 단계죠. fit, model.fit를 그 fit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면은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한 그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노트 주의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워킹은 하지만 더 나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그 조금 다른 식으로 임플리멘트 하면은 퍼포먼스가 더 좋고 정확하다고 알려진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를 더 권장드리고요. 이거를 뭐 설명드린 이유는 좀 우리가 그 기존에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모양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정의되어 있고, 우리가 그 저희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로스만 바꾸면 똑같은 모양을 갖는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어떤 그 구조적인 설명 목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버전은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 소개될 텐데요. 그 버전을 쓰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도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